안녕하세요. 진심TV의 불꽃입니다. 요즘 정치계는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SBS가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2018년 8월 전남 목포에 1.5km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최초 등록되었는데요. 국가 예산이 5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손혜원 의원이 이 지역에 건물 9채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8채가 문화재 거리 지정 이전에 거래되었는데요. 조카 명의가 3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가 3채, 보좌관 배우 명의가 1채, 보좌관 딸과 손혜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 명의가 2채였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된 이후에 건물값은 4배가 뛰었죠. 손혜원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SBS의 보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손혜원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가 넘었었다.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구도심인 서산 옹금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의견을 내서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에게도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근대 건물이 빼곡한 목포 특유의 문화유산을 지키지 않고 왜 거기에다가 21층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느냐. 마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주말마다 내려가서 지역 사람들에게 투기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말마다 이곳을 지키고 싶다 그랬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재를 넣어 목포의 박물관 부지를 샀다. 다 쓰러져가는 구도심 골목 안의 옛 공장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가 목포의 구도심 건물 매입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자 손혜원 의원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건물 10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자신과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또 나는 투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 투기 지역에 땅도 아파트도 소유해 본 적이 없다. 주식 투자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음해가 있더라도 목포에 대한 자신의 소신은 변하지 않는다. 순천도 여수도 부러울 만한 근대 역사가 살아있는 거리, 과거와 현재, 문화와 예술, 음악이 흐르는 도시 목포를 목포 시민과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본인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손혜원 의원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위대한 문화유산을 밀어내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만행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이 투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지속되자 박지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도 선의로 믿었다. 처음에는 2채를 샀다고 했다. SBS에서 9채가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선의로 받아들여서 이거는 투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15채, 16채, 이제는 거의 30여 채가 나오니까 이것이 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 물을 다 흐린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본인은 곰이고 제주는 분명 박지원이 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손혜원 의원이 처음부터 사실을 이실직고 했어야 한다. 22곳 300평 나전칠기 박물관 운운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전칠기 박물관은 손혜원 의원 개인 생각으로 생뚱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300여 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옳다. 저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실직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 사실을 밝히길 바란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자 손혜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배우가 있다.
나는 검찰 수사를 수용할 테니 SBS와 중흥건설 그리고 아파트 조합 관련자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검찰 조사 꼭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진정성은 있어 보이는데 머릿속이 이런 것 같다. 목포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누구나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도 투자하고 정부도 규제를 해제하고 지원하고 하면 빨리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하면 괜찮겠지. 누구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니까. 일반인들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공인으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문화재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에 돈을 태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민들도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개발시키고 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박수를 받을 것이었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 이름으로 다 사놓고 그 다음에 문화재 거리로 등록하려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니 문제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체부 위원들이 초반에는 손혜원 의원을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문체부 위원들도 한 채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체부 위원들도 처음에는 한 채로 알고 있다가 거의 30채 가까이 나오니까 모두가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면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펀드를 조성해서 적상 가옥을 사야 했다. 본인이 산 거면 간단하지만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라고 한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하태경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즉, 손혜원 의원이 한 것은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방법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1일 MBC 뉴스 외전에 나와서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피, 기피 제도가 있는 것이다.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밀린 현안이 있는데 야당도 아닌 여당이 침대 축구로 자신들의 의혹을 덮기만 하고 있다. 여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계속한다면 야당으로서는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손혜원 의원 구하기를 진행 중이다 하면서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나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두둔했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서울시장까지 나섰으니 다음에는 또 누가 궤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과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연을 고리로 이번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초원 의원의 비리 의혹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이 총동원돼 엄호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는데 손혜원 의원의 모렴치와 민주당의 무능한 대응이 놀랍다. 손혜원 의원의 당당함의 근거가 정말 청와대에 있는 것인가? 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여당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손혜원 의원은 반전의 빅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23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지인 목포 구도심 나전치기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를 겨냥해서 곧 반전의 빅카드가 폭로된다. 방송 한번 같이 했던 정으로 충고한다. 부디 뒷전으로 한 발 물러나 조심하기 바란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사선 의원의 삼수까지 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되신 분이 원하던 자리를 차지하셨으면 일 열심히 하셔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번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감조차 못 잡으면서 어찌 사선 의원까지 되셨는지 의아하다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혜원 의원이 반전의 빅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